저희 제주 MBC는 이병철 제주시 체육회장의 갑질 의혹에 대해 연속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고용노동부와 문체부까지 사실 조사에 나선 가운데 제주도 의회에서도 질타와 사퇴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병철 제주시 체육회 회장이 다목적 체육관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지인을 돕기 위해 신협조합과 신용카드 가입을 강요했다는 직원들의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또 직원들에게 가족이 운영하는 꽃집 배달일을 시키고 휴일에는 행사 의전을 시키는가 하면 측근이나 지인 업체의 수의계약 종용 등 의혹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시 업무보고에 이병철 회장을 직접 출석시킨 이유입니다. 먼저 도의원들은 직장 내 갑질 종합세트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조사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실로 됐을 때 예. 그때 사퇴를 하시겠냐 이거죠. 또 체육회장과 직원들 간에 이미 신뢰가 무너졌다며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워지면 결국 제주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아니면 또 이제 어떤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 이게 우리 제주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그 큰 결단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취임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부당해고와 노조 탄압,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질타했습니다. 해임됐었는데 다시 복직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본 의원이 작년 그러니까 7월부터 현재까지 그 지금 언론에서 계속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형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병철 제주시 체육회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일부만 인정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답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뭐 잘못된 부분에서는 시정이라든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 회장의 출석에 앞서 도의회 앞에서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 시위를 벌였습니다. 의혹을 폭로한 제주시 체육회 직원들은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인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내일 조사관이 제주를 방문해 체육회 직원들을 직접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논란 속에 이미 2차례나 심사가 보류됐던 곶자왈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제주도 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하고 제주특별법에 따른 위임 범위와 토지 매수 청구권의 법률적 근거에 문제가 있다며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이 개정안은 곶자왈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 사유지 매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시민사회단체는 개정안이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전공의들의 이탈로 제주에서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나오는 가운데 소방당국도 대응태세 점검에 나섰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119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활동 중인 구급대원들의 현장 체감과 애로사항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병원 간 환자를 옮길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간호사나 1급 응급구조사가 탑승할 수 있도록 완화된 기준에 맞춰 환자를 이송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 지역의 검찰과 경찰도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료계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번엔 제주도 체육회 산하에 있는 한 기관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관에서 여직원이 남자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체육회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판정이 나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가해했던 상사는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홍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도 체육회 소속 한 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최근 그만둔 김모 씨는 불쾌한 기억에 아직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상사가 개인 면담 등의 자리에서 신체를 만지는 일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입사 초기부터 시작된 접촉은 수개월 동안 계속됐고 김 씨는 업무 부담 등을 견디지 못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김 씨는 지난해 11월 가해 상사를 성희롱 등으로 스포츠윤리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신고했습니다. 저한테 오면서 손으로 제 허벅지를 터치하면서 자꾸 저의 의견을 누르기 위한, 또 자기의 주장을 어필하기 위한 그런 제스처를 자꾸 취했었어요. 사건을 인지한 제주도체육회는 지난해 12월 중순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 조치하고 성고충 심의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참고인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성고충 심의위는 최근 피해자 등에 대한 가해 행위에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판정에도 가해 상사는 지난 20일부터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제주도체육회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가 계약 만료로 퇴사했다며 가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를 해제하고 업무에 복귀하도록 한 겁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는 되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없고 그냥 사무적인 일로만 행정 처리했다.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게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고. 이에 대해 제주도체육회는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판단 결과에 따라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과장돼 억울하다며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해자 신고로 경찰도 조사에 나선 가운데 가해 상사의 복귀로 퇴사를 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은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추자도 앞바다에서 어선들이 잇따라 암초에 걸린 뒤 전복되거나 침몰했지만 선원들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상추장 북쪽 50m 해상에서 9.7톤급 전남선적 어선이 암초에 걸린 뒤 뒤집어졌고 선원 8명은 스스로 물에서 빠져나오거나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새벽 6시 20분쯤에는 신양항 앞바다에서 5.7톤급 제주선적 어선이 암초에 걸렸고 해경이 예인하던 중 침몰했는데 선원 2명은 해경에 의해 모두 구조됐습니다. 당시 사고 해역에는 2.5m의 파도가 치고 시속 43km의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꼽히는 선박 내 화물 부실 고정에 대해 제주해경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다음 달 3일부터 3개월 동안 제주로 들어오는 화물선을 대상으로 화물 고정지침 준수와 승선원 초과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이달에만 승선원과 고정지침 위반으로 화물선 2척이 적발됐습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가 있는 서귀포시는 이번 총선에서 여야의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선택 2024,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서귀포시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위성군 예비후보를 조인호 기자가 만나보겠습니다. 현역 의원으로서 3선 도전입니다. 공천 확정됐는데 소감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세계가 위기죠. 대한민국 위기이고 또한 제주 또한 위기인데 이런 위기 시대는 위기를 돌파할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일꾼이 필요한데 지방의원 3선과 그리고 또 국회의원 재선을 하면서 지역의 현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역량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준비되어진 그런 역량을 발휘해서 서귀포를 그리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만들어 봐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공천을 주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민의힘 후보와 만만치 않은 승부가 예상되는데요. 어떤 선거 전략 갖고 계신가요? 고기철 후보는 경찰을 오랫동안 하셔서 그런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강점이 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렇지만 지역 현안을 정확히 꿰뚫거나 또 서귀포의 미래 비전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데는 저보다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왔고 그 의정활동의 성과를 잘 설명드리고 또 다양한 경험과 또 경력에 대해서 유권자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선택을 받고자 합니다. 제2공항 찬성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그동안 입장이 다소 애매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초지일관 저는 공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2015년에 발표되어질 당시에 가장 먼저 공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여전히 저는 이제 성산포의 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공항을 이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결국은 반대하고 있는 분들 또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환경의 파괴, 환경의 보존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 또한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과정 안에서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영리병원 폐지 법안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않았는데요. 계속 추진하시겠습니까? 예,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법안을 내놓고 정부를 설득 노력을 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영리병원으로 인해서 우리 제주 사회가 갈등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이제 제주의 의료 현실을 획기적으로 상향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상급 병원을 지정하는 게 추진이 필요하고요. 서귀포에는 이제 의료원을 획기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높이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에 당선되면 어떤 국회의원 되고 싶은지 말씀해 주시죠. 여전히 성실하고 그리고 도민의 이야기를 듣고 정부가 잘못하는 일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억울함이 없는 제주사회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고요. 정치라는 것은 약한 자들의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됐습니다. 그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3일 제주를 방문합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에 따르면 한동훈 위원장은 다음 달 3일 오후 1시 제주 혼디 누린터에서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 제주 지역 필승 결의 대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결의 대회에는 제주 지역의 후보들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공천이 보류된 제주시 갑 선거구 후보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제주 방문 추가 일정은 현재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시 아라동을 도의원 보궐선거구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김태현 예비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부터 이틀 동안 아라동 을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힘 당원 825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진행한 결과 김태현 예비후보가 신창근 예비후보를 앞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선 결과로 아라동 을 도의원 보궐선거에는 국민의힘 예비후보 1명과 진보당 1명, 무소속 예비후보 2명 등 모두 4명이 경쟁하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제주 4.3 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와 4.3 연구소 등은 성명을 내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승만 기념관 설립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은 초토화 작전과 불법 계엄령으로 최소 3만 명이 희생된 제주 학살의 책임자라며 정부도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 앞에 세우려는 동상 설립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이나 가축 등의 피해가 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시 지역에서 발생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건수는 279건으로 2억 7,300만 원의 보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꿩에 의한 피해가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루가 93건, 까치와 까마귀가 40건 순이었습니다. 거짓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23일 밤 10시쯤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12에 흉기로 위협받고 있다는 거짓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전에도 거짓 신고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제주시 구자읍의 한 양돈장에서 불이 나 돼지 165마리가 죽고 돈사 600제곱미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돈사 전기 콘텐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